황금빛 인생 이야기. 오늘은 지난번 퇴직 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법. 100세 시대의 행복 비결의 주인공 70세 김영수 씨가 퇴직 후 스마트폰 하나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다이나믹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민재와 함께 유튜브에 도전. 500명 구독자를 사로잡은 감동 여정. 디지털 세상 너머의 황금빛 삶. 지금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황금빛 삶. 할아버지의 유튜브 도전기. 챕터 1 뜻밖의 제안.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김영수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퇴직 후 몇 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 햇살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낯설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덕분에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었다. 손자 민재가 유튜브라는 것을 알려준 뒤로 그는 김영수의 그림 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해 올리고 있었다. 구독자는 처음엔 10명 남짓이었지만 어느새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며 그의 하루의 기대감을 더해주었다. 그날도 김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켜고 채널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림 너무 따뜻해요. 다음엔 강아지 그려주세요. 같은 메시지를 읽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손자 민재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이거 봤어요? 우리 채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수 씨는 놀라서 찻잔을 내려놓고 손자를 쳐다봤다. 500명? 민재야, 그게 정말이니? 우리 그림을 500명이나 본다고? 그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묻어났다. 네. 그리고 여기 댓글 봐봐요. 할아버지,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적혀 있어요. 민재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단어에 김영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영상을 올리는 것도 처음엔 손이 떨릴 만큼 어려웠던 일이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민재야, 라이브 방송은 너무 어렵지 않겠니?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쩌려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야. 민재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눈치채고는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라이브 방송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영상 올리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손자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김영수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자꾸나. 근데 언제 할까? 다음 주말 어때요? 토요일 오후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예요. 민재가 즉시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주말에 첫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약속했다. 김영수 씨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실시간 소통이라니.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당신 요즘 젊어진 것 같아. 라고 농담을 던지자 그는 웃으며 민재 덕분이지.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방송 준비를 위해 김영수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할아버지, 라이브에서는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면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답해주면 더 재밌을 거예요. 민재가 제안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꽃 그림을 그려볼까? 장미 같은 거. 김영수 씨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연습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카메라 역할 할게요. 민재가 신나서 말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가상의 라이브 방송을 연습했다. 민재가 할아버지, 시작. 이라고 외치자 김영수 씨는 어색하게 입을 뗐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그려볼게요. 말이 살짝 꼬였지만 민재는 잘했어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라고 격려했다. 김영수 씨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을 묻히며 연습을 이어갔다. 긴장한 탓에 손이 떨려 물감이 번지기도 했지만 민재는 괜찮아요. 실수해도 그게 더 인간미 있어요. 라며 웃었다.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챕터 2 라이브 방송의 첫걸음.
드디어 김영수 씨와 손자 민재의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 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을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 속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그림 주제를 정했던 모습이 생생한 가운데 이제 그 준비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 앞에 펼쳐질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김영수 씨는 속이 살짝 울렁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요일이었지만 오늘은 오후 3시에 시작할 첫 라이브 방송 때문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가라앉혀야 했고 옆에서는 민재가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그림 도구를 테이블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이상하네.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잘할 수 있어요. 평소처럼 그림 그리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따뜻한 말에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자, 할아버지. 시작 5분 전에 방송 제목 올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첫 라이브. 장미 그리기 어때요? 민재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물었습니다. 좋네. 심플해서 좋다. 김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제목을 올리고 구독자들에게 알림을 보내자 화면에 시청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숫자가 늘어날수록 김영수 씨의 심박수도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할까요? 민재가 물었고 김영수 씨는 단호하게 그래. 시작하자. 고 답했습니다.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켰습니다. 김영수 씨는 카메라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첫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곧 댓글창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워요. 꽃, 기대돼요. 긴장 풀고 편하게 하세요. 시청자들의 응원에 김영수 씨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장미를 그려볼게요. 붉은 장미 어때요? 여러분? 그는 시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좋아요. 장미 멋져요. 빨간색 좋아요. 민재가 옆에서 댓글을 읽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누가 장미 말고 해바라기는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바라기도 좋죠. 다음에 꼭 그려볼게요. 오늘은 장미로 할게요. 그는 붓에 물감을 묻히고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천천히 꽃잎을 그리며 익숙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손놀림 장난 아니네요. 그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점점 그림에 몰입하며 목소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미는 꽃잎이 겹겹이 쌓여서 좀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그는 마치 시청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듯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물감통을 건드려 테이블에 빨간 물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김영수 씨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물감이 다 쏟아졌네. 민재가 재빨리 종이 타월을 가져와 닦으며 말했다. 하하,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게 라이브의 매력이에요. 시청자들도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할아버지 귀여우세요. 실수도 재밌어요. 라며 응원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방송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죠. 방송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장미를 완성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시청자가 할아버지,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엔 기계만 다루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 도전해보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의 댓글창은 감동이에요. 할아버지 멋져요. 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김영수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해냈구나. 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했어요. 시청자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다음에도 또 해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아내에게 방송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멋져졌어. 나도 다음엔 같이 나갈까? 아내가 농담하자 그는 웃으며 그래, 우리 가족 채널로 바꿀까? 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는 걸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3 디지털, 친구와의 만남. 김영수 씨는 첫 라이브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김영수의 그림 일기는 이제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고 구독자들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그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그림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같은 글을 보며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의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려요. 할아버지와 같이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발신자는 순자65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궁금증이 생겨 손자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지? 같이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재는 댓글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콜라보 제안이에요.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많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방송하면서 협업하는 거예요. 콜라보. 그게 뭐야? 김영수 씨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민재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랑 그 구독자분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같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영수 씨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과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 걱정되네. 민재는 단호하게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첫 라이브 방송도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잘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될 거예요. 그림 좋아하는 분이니까 공통점도 많을 거고요. 민재의 말에 용기를 얻은 김영수 씨는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 연락하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순자65님에게 답글을 달아 연락처를 물었고 곧 65세 여성 박순자 씨와 카톡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퇴직 후 취미로 수채화를 시작한 분으로 김영수 씨의 방송을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톡으로 몇 번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고 다음 주말에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송 전날 김영수 씨는 박순자 씨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상의했습니다. 박순자 씨, 저는 장미를 그릴까 하는데 순자 씨는 뭐 그리실 건가요? 저는 해바라기를 그릴게요. 밝고 활기찬 느낌이 좋잖아요. 라고 박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준비한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장미의 붉은 꽃잎을 떠올리며 설렜고 박순자 씨는 해바라기의 노란 빛에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첫 만남과 방송 시작, 드디어 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화상통화 모드로 설정해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박순자 씨의 얼굴이 보이자 김영수 씨는 살짝 긴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수 씨. 저도 너무 설레요. 첫 콜라보라 떨리네요. 박순자 씨도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구독자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밝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박순자 씨예요. 박순자 씨는 화면에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캔버스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붉은 장미를, 박순자 씨는 노란 해바라기를 그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해바라기 정말 생기 넘치네요. 저는 장미의 붉은색이 참 좋아요. 라고 김영수 씨가 말하자 박순자 씨는 영수 씨 장미도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표현이 정말 섬세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공감. 방송 중 박순자 씨가 문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배우느라 애먹었어요. 처음엔 화면 터치도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김영수 씨는
크게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민재가 없었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솔직한 대화의 구독자들은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나이 상관없이 배우는 모습 멋져요. 라며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두 분 케미 최고 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40분간의 방송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해요. 라고 김영수 씨가 말했고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라고 박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김영수 씨는 박순자 씨와의 만남이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 디지털 친구로 이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 거예요. 챕터 4 더 넓은 세상으로. 김영수 씨는 최근 박순자 씨와 함께한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디지털 세상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임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고 구독자들의 댓글을 읽는 시간이 그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다. 할아버지, 그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는 댓글을 볼 때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어느 날 손자 민재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우리 채널에서 그림 강의해보는 건 어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강해. 내가 선생님이 된다고? 김영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직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네, 할아버지가 처음에 서툴렀던 거 솔직히 말하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재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어설픈 모습, 물감이 번져 엉망이 되었던 캔버스를 떠올리며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민재야, 내 말이 맞다. 한번 해보자. 그는 결심을 굳혔다. 강의 준비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두 사람은 강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재가 말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강의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감 다루는 법이나 간단한 꽃 그리기 같은 거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초보자를 위한 수채화 입문으로 해보자. 강의 준비를 위해 김영수 씨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첫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물감이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던 꽃, 떨리는 손으로 그린 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그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드디어 라이브 방송 날이 되었다. 김영수 씨는 스마트폰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재가 할아버지, 시작해요. 라고 신호를 주자 그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초보자를 위한 수채화 입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물감 한 방울 제대로 못 짰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의 진솔한 말에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졌다. 할아버지, 공감돼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구독자들의 응원에 김영수 씨는 힘을 얻었다. 그는 물감통을 보여주며 물과 물감의 비율을 설명하고 간단한 꽃이 그리는 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천천히 붓을 움직이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만의 느낌을 담으면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시청자와의 소통, 용기의 씨앗. 방송 중 한 시청자가 질문을 남겼다. 할아버지, 저는 손이 떨려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시청자들은 감동을 받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동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김영수 씨는 뿌듯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박순자 씨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영수 씨, 강의 잘 봤어요. 저도 가끔 출연해서 같이 강의해보면 어떨까요?
김영수 씨는 기쁘게 수락했고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들의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디지털 세상, 더 큰 행복으로 김영수 씨는 디지털 세상이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민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민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앞으로 더 재밌는 일 많이 해요. 이제 김영수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 구독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은 그에게 삶의 활력이 되었고 디지털 세계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며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김영수 씨의 집 거실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작은 스튜디오로 변모했다. 스마트폰 삼각대와 수채화 도구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창가에는 그가 최근 완성한 장미 그림이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디지털 모험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시간은 이제 구독자들과의 소통, 손자 민재와의 협업, 그리고 새로운 친구 박순자 씨와의 강의로 채워졌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설레었다. 어느 저녁, 김영수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최근 라이브 방송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그는 초보자들을 위해 수채화 붓질을 설명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물감을 엎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다. 민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할아버지, 뭐 보고 있어요? 아, 지난번 강의 다시 보고 있었다. 민재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줬어. 김영수 씨가 흐뭇하게 말했다.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원래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좀 알려줬을 뿐이죠.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재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낡은 TV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을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심지어 강의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우리 앞으로 뭐 더 해볼까요? 구독자들도 더 늘었고 또 재밌는 거 없을까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순자 씨랑 같이 전시회 같은 걸 열어보면 어떨까? 온라인으로라도 하면 구독자들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그거 좋네요. 할아버지, 그림이랑 박순자 할머니 그림 같이 보여주면 진짜 멋질 거예요. 민재가 신나서 손뼉을 쳤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박순자 씨에게 카톡으로 아이디어를 전했다. 순자 씨, 우리 그림 모아서 온라인 전시회 해보면 어떨까요? 곧 답장이 왔다. 영수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두 사람은 곧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장미와 풍경화로 채울 섹션을 맡고 박순자 씨는 해바라기와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뒤 김영수 씨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직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재 덕분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여러분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게 됐죠. 이제는 박순자 씨와 함께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졌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전시회 꼭 볼게요. 민재도 고마워요. 김영수 씨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디지털 세상은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민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재야,
앞으로도 할아버지랑 같이 재밌는 거 많이 해보자. 당연하지요. 할아버지, 우리 다음엔 뭐 할까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김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디지털 세계는 그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손자와의 소통, 새로운 친구와의 인연, 그리고 구독자들과의 따뜻한 연결은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 밖에서는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 작은 기계는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모험의 열쇠였다. 김영수 씨가 스마트폰으로 세대를 잇고 새로운 꿈을 키웠죠. 여러분 덕분에 빛난 여정. 다음 화에선 온라인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